안녕하세요. 한영솔루텍 솔루션전부 김경태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2024 버전 어셈블리와 도면 신규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의 신규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메이트 참조입니다. 2023 버전에는 참조 이름과 참조 요소를 사전에 정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2024 버전부터는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이트가 작성이 되는 기능이 추가되어 좀 더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메이트가 동심일 경우 회전 잠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셈블리 데이터를 열어 기존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하나를 복사해 메이트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메이트를 할 부분을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라운드 엣지를 잡고 움직여 메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트가 잡히게 되며 동심과 수평이라는 메이트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피처가 움직이지 않게 일시 고정을 통해 고정을 한 뒤 볼트를 잡고 움직였을 때 회전 잠금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전이 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4 버전의 메이트 참조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 참조를 할 나사 부분의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열면 메이트 레퍼런스라는 폴더 안에 메이트 참조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이트 설정을 보게 되면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이트 작성이라는 옵션과 회전 잠금이라는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트 참조를 할 다른 프레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메이트 레퍼런스라는 폴더 안에 메이트 참조를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홀에 대해서 메이트 참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트 참조가 되어 있는 나사와 프레임에 대해서 메이트를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 참조가 되어 있는 나사를 복사하여 홀에 맞게 메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메이트 참조 선택이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메이트 참조 관련된 데이터를 인식하여 원하는 위치에 메이트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메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 참조 지정 기능입니다. 부품 참조와 같은 경우는 각 해당 파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에 대한 참조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 2023 버전에서는 개별 부품 속성을 열어 직접 하나씩 이름을 입력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참조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리드웍스 2024부터는 최상위 부품에서 부품 참조 편집이라는 기능을 통해 일괄적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트리 순서 사용이라는 기능을 통해 트리 순서대로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하위 파트의 속성을 열어 부품 참조의 이 부품은 프론트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나씩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24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 부품 참조 편집 기능에서 부품 참조 관련된 내용 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력한 부품 참조 정보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부품 트리에 표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품 참조 편집 기능에서 현재 디자인 트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품 참조 번호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도면에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품의 접두사와 전미사 지정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밖에 지정할 수 없었는데요. 2024부터는 시스템 옵션에서 어셈블리 내에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접두사, 전미사의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칭복사나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왔을 때 규칙에 맞게 별도로 지정해주는 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값과 다르게 변경하는 부분에서도 속성 관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형 또는 원형 부품 패턴에서 누락된 방향 참조를 자동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동 복구는 스케치나 피처가 수정 혹은 오류가 생겨 방향 참조가 누락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향 참조가 누락되어 댕글링 상태가 되어 있는 원형 패턴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원형 패턴 속성에 들어가 보면 현재 방향 참조가 누락이 되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 패턴을 수정하기 위해 자동 복구를 누르게 되면 문제가 있던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정된 원형 패턴의 속성을 열어보면 방향 참조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셈블리의 신규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도면에 대한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체인치수 동일선상 유지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3 버전에서는 체인치수를 사용하면서 치수를 나타내기에 공간이 좁을 때 동일선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튀는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표현했었습니다. 2024 버전에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2024 버전에서 공간이 좁게 되면 텍스트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통해 화면과 같이 동일선상을 유지하면서 나타낼 수 있게끔 개선되었습니다. 도면을 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열었으니 체인 치수를 넣기 위해 확대를 해준 다음 체인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치수를 넣게 되면 전체 길이를 측정한 다음 그 안에 측정해야 할 부분을 선택해서 치수를 넣어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좁은 공간에 치수를 주었을 때 오프셋 기능을 통해 체인 치수는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텍스트가 자동으로 오프셋 되는 것이 불편하신다면 동일 직선 옵션에서 공간이 제한적일 때 자동으로 텍스트 오프셋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듯 2024에서는 수평 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덮어쓴 치수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전까지는 치수가 정치수가 떨어지지 않거나 수기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치수 덮어쓰기를 통해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다만 해당 치수가 덮어쓴 치수인지 아니면 자동 치수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4 버전에서는 덮어쓴 치수를 추가해 다른 색상으로 강조 표시라는 옵션 기능을 추가해 색깔을 다르게 넣어 어느 부분에 덮어쓴 치수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게끔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실 때 옵션에서 색 내에 보시게 되면 덮어쓴 부분에 대하여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색을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서 속성에서 치수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덮어쓴 치수를 다른 색상으로 강조 표시라는 옵션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나서 59.95라는 부분에 대하여 치수 덮어쓰기를 통해 60이라는 정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수가 덮여 쓰였기 때문에 지정된 색으로 변함으로써 다른 치수들로부터 구분하기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면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치수가 덮어쓰인 치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조된 요소 강조 표시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치수에 대해서 마우스를 위에 올렸을 때 해당 치수만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이 많을 때 해당 치수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부터는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 요소를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치수뿐만 아니라 치수와 연관된 요소도 같이 강조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문서 속성 쪽에 도면화 부분에서 3조 치수 선택 영역에서 연관된 요소 강조 표시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후에 치수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관련된 요소들도 같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댕글링 치수 재부착 기능입니다. 이전에서는 도면에서 댕글링이 발생하게 되면 지우고 다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24에서는 댕글링이 발생한 치수를 다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재첨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설계자들은 좀 더 쉽게 수정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면 데이터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열고 도면뷰에 설정 데이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이 바뀜으로써 현재 댕글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댕글링이 발생한 치수에 대해서 재첨부를 통해 해당 요소를 다시 선택하게 되면 댕글링 치수가 다시 정상 치수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댕글링이 발생한 치수에 대해 재첨부를 통해 관련된 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정상 치수로 쉽게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속성의 링크 대화 상자 연 상태로 유지 기능입니다. 노트 부분에 속성을 연결할 때 매번 속성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야 했습니다. 2024에서는 노트에 속성을 연결할 때 대화 상자를 닫지 않아도 여러 개를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항상 도면화 모드에서 도면 열기 기능입니다. 2022에서부터 도면화 모드에서 도면에 관련된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빠르게 열 때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여 열 수 있었습니다. 2024부터는 도면을 열 때 항상 도면화 모드에서 도면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면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열어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도면화 모드에서 간략화 해제 작업과 변경하는 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레이어 선택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레이어를 수정할 때 한 번에 하나씩 레이어를 선택해서 수정했어야만 했습니다. 2024부터는 레이어를 한 번에 여러 레이어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솔리드웍스 2024 어셈블리와 도면 신규 기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시뮬레이션으로 좀비 대리가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